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항해 계획을 제가 직접 이제 해볼 건데, 일단은 수업하기 전에 조금 잠이 오는 사람들은 잠도 좀 깨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저 지금 이제 혼자 여기 실습실에 촬영하러 왔는데, 뭐 아침이라 되게 조용해요. 지금 이제 한 7시 조금 넘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뭐 저도 좀 집중도 잘 되고 뭐 보는 여러분들의 이제 시간에 맞춰서 보시지만 저는 뭐 나름대로 좀 좋은 시간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실습실에 왔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항해 계획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평가 다음에 오시면 다음 등교 계약 다다음 주 이렇게 등교 계약을 하시면 그때 평가를 하고 나면 조금 더 이제 수업에 자유가 생기니까 그 전까지는 항해 계획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학년 때 실습생 가시게 되면 직접 항해하면서 항해 계획이 전자해도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각각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조금 더 능숙하게 이제 익히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만, 그 전에 브릿지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일단 항해사가 하는 업무가 항해 당직이잖아요. 가장 큰 업무가. 그죠? 근데 그 당직 업무 중에 항해 계획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부분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각각 해당되는 요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직접 쌤이 같이 해볼 겁니다. 해볼 거니까 오늘 하셔야 될 내용은 지난번에 칼라 프린트로 목포 한 장 나눠드렸죠. 그거 이제 각자 집에 가져가셨을 텐데 그거를 같이 보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해야 돼요. 화면 전환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같이 볼게요. 잠시만요. 좀 조절할게요. 자, 일단은 요 구도를 좀 잡아놓고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기본 세팅은 절대 잊지 마세요. 나중에 배에 가셔도 삼각자 이렇게 2개 놓고, 그 다음에 컴퍼스, 디바이더, 연필, 지우개 기본 세팅으로 정리하자 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 대기는 다 밀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은 지금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지금 목포 앵커리지에서 쭉 출항을 하는 코스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오늘 입항을 하는 배경으로 항해 계획을 제가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대 코스로 다시 잡아 볼게요. 자, 지난번에 우리 코스 잡는 거 다 가르쳐 드렸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모르고 또 그냥 선생님 저 평가 틀렸는데 모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자, 제가 지금 8번에서 7번으로 가는 요 코스를 고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1번 웨이포인트고 여기가 2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세요. 자,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코스가 몇 도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하시면 여기서 삼각자로 코스를 이 점선에 선에다 라인에다 맞춘 다음에 잡은 라인을 화면이 좀 흔들리는데 죄송합니다. 잠깐 잡을게요. 이게 좀 책상에 달려있다 보니까 네, 조금 흔들리도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안 흔들리게 해볼게요. 최대한. 자, 여기서 가까운 경도선으로 그대로 이동을 한다. 그때 십자 포인트와 만나는 읽어주면 몇 도죠? 1, 2, 3, 4 004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004도 드루 코스가 된다. 그래서 얘가 4도니까 반대 방향은 당연히 184도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쭉 해서 옮겨주면, 그때 쭉 읽어주면 여러분 지금 잘 안 보이죠? 여기 보면 55도가 되겠습니다. 얘는 55도 55도 180 빼면 원래 54도인데 조금 그때 정리하지 못했나봐요. 자, 55도 그 다음에 그냥 180을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빼겠습니다. 자, 180 빼면 몇 도죠? 062도. 180도 빼면 090도.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코스 보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자, 반대 방향 코스는 몇 도죠? 126도. 그 다음에 123도. 마지막으로 138도.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스에 대한 부분들을 다 수정을 했고, 이제 우리는 1번에서 2번, 3번, 4번, 5번, 6번, 마지막으로 7번과 8번. 결국에 목포 외항에서 목포 엔카리지로 항해하는 항해 계획에 대한 부분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본선의 홀수가 제시가 돼야 되지만, 일단 오늘 저는 10m 등심선을 로고 에어리어로 작성하고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0m 등심선이 로고 에어리어로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10m 등심선 기준부터 찾아야 되겠죠? 자, 기준부터 찾으시면, 여러분도 아마 잘 보이시죠? 이제 고화질이니까. 자, 9.5m가 있고, 9.9m, 9.5m, 8m, 9.9m가 있고, 그 앞에 보면 요 라인 있죠? 얘가 바로 10m 등심선이 될 겁니다. 10m 등심선을 요렇게 그대로 쭉 이어주세요. 그대로 쭉 이어서. 자, 완벽하게 이렇게 맞진 않아, 매칭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쭉 꺼주십시오. 자, 이게 바로 이쪽 안으로 항해하면 안 된다 하는 노고 에어리어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게, 과도하게 이렇게 빗금을 치다 보면 안에 있는 정보가 식별이 안 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너무나도 과하게는 치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하시고 크게 NGA, 노고 에어리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노고 에어리아가 표시가 됐고, 얘가 바로 통항 금지 수역 또는 금지 구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한 게, 이제 어보트 라인이랑 컨틴전시 인카리지를 작동해야 되는데, 자, 어보트 라인이라는 것은 항해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특정한 라인을 기준으로 이 라인을 넘어서면 내가 돌아 나올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라인 전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전타를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다 하는 것들을 구간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 수역에서는 이미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거리가 확보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33도 42.5분이죠. 이거 여기 재보면 이게 지금 0.5마일이니까 5케이블이죠. 자, 여러분 케이블이란 말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1케이블이라는 건 0.1마일을 뜻합니다. 0.1마일. 그래서 1케이블이라면 여러분들은 185m 정도라고, 약 185m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통 케이블이라는 용어는 그 배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선수에 있는 부위까지 5케이블 남았습니다 하면 0.5마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선장님들이나 항해사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는 실무적인 용어니까 1케이블은 0.1마일이다 하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좀 이어서 설명하면, 어볼트 라인이라는 것은 특정 라인을 기준으로 항해 계획 중지선이기 때문에, 항해 계획이 요 라인을 넘어서면 돌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중지되어야 된다 하는 기준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근데 최소한 우리 배가 터닝 서클, 우리 배가 완전히 전타한 상태에서 돌았을 때 0.5케이블, 정정합니다. 0.5마일, 5케이블 정도라면 충분히 이 기준선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돌린다 하면 걸리는 물표가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조금 더 여유를 둬서 예를 들어서 0.7마일을 기준 잡아보겠습니다. 자, 0.7마일 기준으로 요렇게 반경을 한번 잡아보면, 우리 배가 만약에 요 라인을 기준으로 오버트 라인 형성한다 하더라도 돌아 나오는 와중에 특별하게 걸리는 장애물이 지금 확인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저는 적절하게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저는 그냥 8번 웨이포인트의 시작 부분을 오버트 라인으로 설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트 라인에 기준이 있느냐? 기준은 바로 본선의 조정 성능이 기준이 되어줍니다. 그러면 저는 이 8번 웨이포인트의 시작 자체를
오버트 라인으로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항해가 쭉 진행되다가 8번 웨이포인트가 되기 전에 돌아 나오고 싶으면 회항할 수 있지만 8번 웨이포인트 인접하게 되면 돌아 나오는 와중에 여기 육지가 있기 때문에 노고 에어리어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돌아 나올 수 없다. 따라서 이곳이 바로 오버트 라인이 되면 좋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물어봅니다. 자, 오버트 라인의 기준은 항상 제가 필기할 수 있도록 적어줄게요. 자, 오버트 라인이라는 걸 정리하면 기준은 본선의 조종 성능이 된다. 자, 본선의 조종 성능이 돼야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회권이 되어야 되고,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오버트 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선회한다면 회항하여 돌아 나올 수 있느냐. 회항이란 말이 돌아 나온단 말이죠. 회항하여 빠져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기준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버트 라인 기준으로 했을 때 돌아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오버트 라인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분들 오버트 라인을 좀 더 후방에 배치할 수도 있고, 아니야 이 정도로 넓은 수역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오버트 라인은 7번 웨이포인트에 도착하기 전에만 잡아주면 충분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는 8번 웨이포인트 시작 부분을 바로 오버트 라인이라고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업 때 조금 혼란스러웠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것 중에, 선생님 그러면 오버트 라인 정말 직전에 사용했다면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결론은 이 노고 에어리어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요 상태에서 우리 원래 TSS 방향은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에다 작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반대로 있기 때문에 코스만 고쳤어요. 자, 만약에 이대로 쭉 항해를 하다가 오버트 라인 근접해서 위험 상황이 발생했다 하면 우리는 결국에 오버트 라인의 인근 지역에다가 앵커를 놓고 투묘 대기해야 되겠죠. 말 그대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버트 라인 인근에다가 컨틴전시 앵커리지를 하나 잡아주겠습니다. 이때 저는 0.3마일 정도 되는 터닝서클, 0.3마일 정도 되는 반지름을 가진 원으로 컨틴전시 앵커리지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지금 수심과 저지를 꼭 확인하라 했죠. 컨틴전시 앵커리지. 자, 샌드, 모래입니다. 모래. 그 다음에 이거 클레이 샌드 같아요. 클레이 샌드니까 자갈하고 점토하고 모래. 그 다음에 여기는 G. 잠시만요. 여기 G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머드. 그 다음에 지금 일단 저질은 대부분 여기는 락이네요. 여기는 돌이니까 넣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도 돌이고, 지금 저질 자체가 대부분 다 조금 돌이 많은 것 같은데, 우선은 저는 샌드 쪽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7m 정도 되니까 요 정도 구역을 14, 16 요 정도 구역을 잡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저는 요 정도의 중심을 갖고 컨틴전시 앵커리지를 쭉 잡아주겠습니다. 자,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돌아갑니다. 쭉 잡고 돌려서 요렇게 그대로 컨틴전시 앵커리지. 자, 앵커리지를 앵커 에이지 이렇게 쓰면 앵커리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비상 투묘 구역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대로 항해를 하다가 이쪽에서 비상 투묘를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 항해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항해를 하겠다가 아니고 만약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이곳을 활용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좀 흔들리는데 제가 안 흔들리게 하고 싶은데 조금 흔들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봤고요.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 한계 방위각선 조금 어려우셨죠? 그거 제가 직접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해볼 내용은 바로 한계 방위각 선입니다. 자, 한계 방위각선은 두 가지, not more than과 not less than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각각 그려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not more than과 not less than 같이 한번 봅시다. 결론은 지금 004도 침로로 항해하는 중에 내가 선수 전방에 있는 이런 V 같은 물표를 활용을 해서 기준 물표라고 했죠. 한계 방향각선 얘기할 때는 기준 물표를 활용하자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기준 물표를 가지고 항해할 건데 기준 물표들이 내가 바라보는 각도가 각각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그려주고 그 각도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내가 004도로 쭉 항해를 해야 안전한 코스인데 이때 내가 만약에 이 V를 004도보다 큰 각도로 바라본다. 예를 들어서 이 V를 10도로 바라본다. 또는 이 V를 000도로 바라보고 있는 나의 상황. 그 다음에 이 V를 10도, 15도, 20도, 30도, 40도, 90도로 바라보는 상황. 각각의 각도에 따라서 내가 현재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가 결정된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기준 물표를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요거는 제가 말하면서 읽으니까 쓸 수 있겠죠. 기준 물표를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본선의 현재 위치가 위험한지 위험구역이 있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러면 한번 꺼보겠습니다. 004도와 평행할 수도 있고 평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 점 정리하겠습니다. 한계 방향각선은 본선의 침로와 평행할 수도 있지만 평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준 물표 이 V를 잡아볼게요. 이 V를 가지고 그래서 침로 양쪽에 not more than과 not less than 모두를 기입해 주시면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요렇게 쭉 해서 여기까지 004도보다 작은 각도로 바라보는 000로 가면 갈수록 점점 밖으로 나가버리게 되죠. 그래서 not less than 004도 004도보다 작은 각도인 3도, 2도, 1도, 0도가 되면 바로 밖으로 확 빠져나가 버리죠. 그래서 4도보다 작으면 안 되는 less than. 그러면 눈치 좋은 사람은 아마 알겠죠.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more than이 돼야 되는데 지금 기준 물표를 잡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요 위에 전방에 보시면 요 기준 물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또 잡아서 그대로 쭉 가볼게요. 쭉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내가 이 기준 물표를 004도보다 큰 각도로 바라보면 나는 빠져나가 버리겠죠. 그죠? 예를 들면 이 물표를 10도, 20도, 30도로 바라볼수록 점점 코스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not more than 004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하려면 이 각도들이 조금 더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기준 물표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코스랑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침로 평행하게 잡아줄게요. 자,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기준 물표와 물표 사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이어서 보시면, 자, 내가 여기 앞에 있는 이 기준 물표 V를 몇 도보다 크거나 작은 각도로 바라보면 위험할 수 있다. 근데 이 V를 이 각도보다 큰 각도로 바라보면 난 점점 코스와 인접하게 되죠. 안전할 겁니다. 근데 이 기준 각도보다 작은 각도로 바라보게 되면 나는 코스와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 각도가 얼마인지를 읽어주기 위해서는 코스를 찾자. 코스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15도, 16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바로 016도인데, 자, 016도보다 그러면 어떻다? 016도보다 작게 바라보면 코스와 인접하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016도보다 큰 각도로 바라볼수록 점점 코스와 멀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때는 not more than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래서 한계 방위각선을 활용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한계방향각선은 양쪽 코스를 따라 끝까지 쭉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기준 물표를 삼기에 조금 부위들이 너무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자, 하나만 더 해보고 한계방향각선의 활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일단은 한계방향에서 한 번 더 해보면 요렇게 또 기준 물표를 잡아서 부위를 껐습니다. 자, 한 번 더 집중 안 된 사람은 이해 안 되신 분 집중. 자, 기준 물표를 바라보는 이 각도보다 큰 각도로 바라보면 저는 코스와 점점점 인접하게 되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밖으로 벗어날수록 이 기준 물표를 바라보는 기준 각도보다 조금 더 작은 각도로 바라볼수록 저는 점점 밖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가 얼마인지를 먼저 찾고 각도가 현재 얼마인지를 찾아보면 쭉 가셔가지고 36도가 되죠. 자, 36도보다 큰 각도로 바라볼수록 점점 코스와 인접하니까 안전하죠. 그러면 작은 각도로 바라보면 안 된다 해서 not less than이 되겠습니다. 36도보다 작은 각도로 바라봐 버리게 되면 나는 점점 코스와 멀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게는 바라보면 안 된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한계방향각선에 대해서는 의미와 사용법, 그 다음에 각도, 이 영문 용어의 의미까지 여러분 해석이 되시겠죠? 자, 우리가 다음 수행평가할 것은 지난번 예고 드렸던 것처럼 바로 항해계획에 아직 수업 안 마쳤어요. 좀 더 할 겁니다. 저번만데 항해계획의 검토 및 해석입니다. 자, 제가 완성된 항해계획을 여러분께 제시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은 그걸 보시고 각각 해당되는 요소들에 대한 의미를 서술하시는 식으로 시험을 칠 거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한번 더 해봅시다. 레이더에는 바다와 육지가 구별이 되는데 바다는 검은 화면이라서 아무것도 안 잡힙니다. 근데 그 검은 가운데 육지 영상이라든지 부위라든지 뭔가 장애물이 있게 되면 색깔로 똥똥똥 찍혀요. 육지 같은 경우에는 큰 덩어리로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큰 덩어리로 하나 나오고 그러면 항해하는 항해사 입장에서는 레이더 영상에 나온 걸 보고 변침점이라든지 조타 지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물표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조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레이더를 나중에 보실 거지만 가만히 익혀보세요. 제가 이렇게 쭉 항해하는 선박이었다고 보면 본선의 좌현에는 요렇게 한산여라는 작은 섬이 하나 찍히겠죠. 섬이 하나 레이더 이렇게 시커멓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자, 표시가 되면 얘가 요렇게 지금 바나나처럼 생겼는데 요렇게 생긴 이 모양이 제 눈에도 그대로 보일 겁니다. 그러면 제 눈에 보이는 이 한산여의 끄트머리 있죠. 이 끄트머리를 얼마나 떨어진 거리로 보고 몇 도로 보느냐는 레이더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내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레이더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덩어리들의 모양을 활용해서 제가 이 덩어리를 몇 도 몇 마일로 관측하는 그 시점이 바로 변침점이야 하는 거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도 보이고 레이더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내가 본 것이 이것이야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만약에 5번 변침점이 되기 전에 이 케이블 0.2마일 전에 탈을 써야 된다라는 휠 오버 포인트 공식에 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하면 이렇게 쭉 꺼주시고 얘가 바로 휠 오버 포인트가 되겠죠. 자, 얘가 휠 오버 포인트가 됩니다. 자, 휠 오버 포인트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기 지금 섬 끄트머리에 있는 이 포인트를 활용하겠습니다. 이 끄트머리에 내가 도착할 때 바로 내가 변침점에 변침하기 위한 바로 휠 오버 포인트야 하는 걸 확신하기 위한 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쭉 꺼주시고 자, 이때 이 각도가 얼마냐는 요렇게 잡아와서 읽어주면 되겠죠? 바로 40도가 되겠습니다. 자, 휠 오버 포인트는 여기 있는 이 섬의 끝단을 40도로 관측을 하고 40도로 보면서 거리가 몇 마일일 때 거리가 몇 마일인지는 재보면 되겠죠?
0.1마일, 0.2마일, 0.3마일, 0.35마일. 자, 그래서 0.35마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웨이포인트 넘버 5의 휠오버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는 이 섬의 끝단을 공 40도로 관측할 수 있으면서 0.35마일 떨어져 있을 때 내가 조타수에게 우연 변침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스타보드로 타각을 쓰면 된다 하는 것을 오더를 내리면 되는 포인트로 삼으면 된다 하는 거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변침점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자, 변침점도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명확한 걸 해볼까요? 자, 아주 조금 좋은 건 여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드라이독 돼 있고 송도라고 돼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섬의 끝단 있죠? 섬의 끝단에 보면 여기 등대가 또 고맙게 하나 있습니다. 자, 플래시라이트고 6초 주기를 가지고 있고 광달거리가 10마일인 이 등대가 있는데 이 등대를 내가 몇 마일로 볼 때가 바로 나의 변침점이야. 6번 웨이포인트의 변침점이야 하는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6번 웨이포인트로부터 요 등대를 향해서 관측하는 각도를 얼마인지를 찾기 위해서 쭉 그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 각도가 얼마인지 찾아봅시다. 각도가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니까 각도가 얼마인지 쭉 와보면 이때 안 보이시죠? 다시 요 각도를 그대로 데리고 오면 그때 쭉 내려갔을 때 각도를 읽어보면 요쪽 방향이니까 140, 154를 읽어야 되겠죠? 145, 6, 7 147도. 그래서 웨이포인트 6의 확인은 147도로 등대를 관측할 수 있으면서 그때의 거리는 얼마죠? 그때의 거리는 바로 요 거리가 된다. 0.5마일, 0.6마일, 0.65마일 0.65마일로 관측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웨이포인트 6번을 내가 확신할 수 있기 위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바로 147도와 0.65마일을 이 등대를 관측할 수 있을 때 그때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저것 제법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통항 금지구역 1번, 오버트라인 2번, 컨딘전시 앵커리지 3번, 한계 방위각선에 대한 내용 4번, 그 다음에 휠오버 포인트와 웨이포인트에서의 변침점을 확신하기 위한 방법들, 이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이렇게 항해 계획을 반영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동경만 프린트하고 요 프린트하고 두 개를 갖고 놓고 보시면 항해 계획이 복잡해 보이더라도 각각에 해당되는 요소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어려움은 잘 해소를 하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요 정도까지 정리를 좀 해 놓으시고 또 그 다음에 어려움 있으시면 제가 조금 더 수정해서 답변을 다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